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백은 TV 최백은 교수입니다. 오늘 라이브 8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약속을 잘 못 지키는데요. 가능한 한 좀 1시간 이내에 좀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아, 날이 이제 오늘 약간 비가 오고 나서 좀 이제 기온이 약간 내려갔지만은 여전히 그래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덥다 덥다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봄, 가을로 꽃가루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고생할 걸 생각하니까는 좀 마음에 좀 부담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처음 시작은요, 윤석열 호에 대한 간단한 평가를 지난 한 주 동안의 뉴스들을 점검하면서 평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5주가 됐네요. 이제니까요, 그 선거가 끝난 지요. 그 5주 관전평입니다. 제가 제목을 검사 전두환, 물음표, 느낌표 이렇게 해놨고, 통합 포기 이렇게 달아놨는데요.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총장 할 때부터 검사 전두환이라는 별명이 많이들 따라다녔었죠. 그런데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은 역시 본 모습이 어디로 다른 데로 가지는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이 검사로 그러니까 환생해가지고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난 게 아닌가 될 정도로요. 그 다음에 오늘 키워드는 통합은 완전히 포기한 것 같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분은 아직까지도 대통령 선거할 때 이재명 후보하고 어떤 하나 경쟁할 때 그 상태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대통령이라고 한다면은 말로만 통합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니까 선거 모드에서 떠나가지고 5,200만 명 전체 국민을 통합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대통령은 통합을 못 만들어내면요,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굉장히 비극적인 대통령이 되고 결국 국민에게, 국가와 국민에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윤석열로 첫 주 관전평을, 두 번째 주 관전평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 낀 첫 단추의 함정에 빠져들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출범하자마자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걸 내세우면서 빨리 그러니까는 정상화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잘못 낀 첫 단추 함정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옷을 입다 보면은, 셔츠 같은 걸 입다 보면은 맨 윗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은 그 밑에 단추도 계속 어긋날 수밖에 없지요.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그걸 알아채는 순간에 다 풀고 첫 단추부터 다시 정상화 시켜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늪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제가 대학 선생 생활하고 그 다음에 철이 들면서부터 지난 수십 년간 40년 이상 삶을 살면서 제가 경험을 한 겁니다. 그 때문에 잘못 낀 첫 단추에 거기에 자기의 자존심이,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그걸 고집 피우다 보면은 이 잘못 낀 첫 단추 함정에 빠진다, 늪에 빠져든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많이 하고 그럽니다. 사실 지난번 우리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제가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도 고언을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당시에 전 국민 지원보다 선별 지원 방향으로 이제 당대표 되면서 방향으로 트시길래 제가 고언을 드리면서 그때도 썼던 표현이었었어요. 근데 지나면서 아닌 게 다릅니까? 잘못 낀 첫 단추 함정에서 계속해서 허우적 되셨죠. 그래가지고 그 높은 지지율을 다 잃어버렸죠. 높은 지지율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 잘못 낀 첫 단추를 빨리 인정을 하고 다시 정상화시키지 않으면요, 소위 말해 자존심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고집 피우다 보면은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에 그러니까는 부담을 주고 나아가서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줍니다. 국민들은 정치인이 첫 실수를, 자기가 실수를 인정할 때 그걸 가지고 크게 우리 국민들은요,
소위 말해서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용산 집무 시전을 그냥 고집 피우면서 지금 강행을 하고 있죠. 강행을 하는데 그 상황이 지금 계속 저는 이어져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좀 워낙 많은 이제 일들이 전개되다 보니까는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외교안보관 윤석열 당선자 측의 한미정책협의 대표단, 예무부 장관으로 거된 국민의힘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단을 이끌고 워싱턴을 방문했죠. 미국 국무회에 방문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대통령 친서를 가지고 당선자 친서를 가지고 갔는데 대통령도 만나지 못하고 바이든도 만나지 못하고 국무장관인 블링컨조차도 만나지 못했죠. 만나지 못했어요. 기껏해 이제 웬디 셔먼 부장관을 이제 만났죠. 웬디 셔먼은 우리한테도 굉장히 낯이 익은, 우리가 한미 FTA 협상할 때도 그러니까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잘 알려진 여성 인재니까는 이 강요죠. 웬디 셔먼 부장관을 면담을 했죠. 이 문전박대의 이유가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나 국무장관이 만날 이유도 없었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문전박대를 한 겁니다. 왜 그러면 만날 필요라든가 이유가 없었느냐? 미국이 한국의 수를 모두 읽고 있어요. 즉 윤석열 정부는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골치 아파 죽겠고 그 다음에 미국 내부의 경제 문제로 골치 아파 죽겠는데 그건 뭐 다 뻔히 와서 무슨 얘기할지 아는 사람을, 아는 대표단을 만나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도 않고, 만나서 그 다음에 그냥 미국이 들어줄 수도 없는 얘기들을 들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고, 듣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한국을 그러니까는 관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저 나름대로 안테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악해 본 겁니다. 지금 미국은 뭐냐면은, 미국은 자신의 이제 목표 실행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만하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만만하다고. 그럼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 윤석열 후는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이 지금 국제 정세 인식을 갖고 있어요. 미국이 여전히 뭐냐면 절대 강국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절대 강국이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 줄 서면 된다 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국제 정세 인식이죠. 그러니까 한미동맹 몰빵론이 만들어낸 외교 참상론입니다. 뭐 본인한테 와서 매달리겠다는 사람 관리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그거 뻔한 건데 나와서 무슨 얘기할지 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시간을 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이 들어줄 수 없는 거를 와서 또 떠드는 것도 좀 피하고 싶고, 피한다고 해가지고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한테 기분 나쁘다고 할 이런 이 존재도 못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자기들 바지가랑이 자꾸 늘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안 만나주고 만날 필요도 못 느끼고 안 만나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윤석열 후보는 기본적으로 닥치고 한미동맹 올인이에요. 모든 것에 외교 안보의 초점이 그러니까 한미동맹 올인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는 가서 이 윤석열 호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북한 핵에 대해서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그러니까 북한 핵을 해체시킨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거는 언제 때 얘기냐면요. 북한 핵이 지금처럼 개발되기 전일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의 협력을 미국이 끌어낼 수 있었을 때, 그때 상황에서 사실 그러니까는 나왔던 하나의 검토했었던 하나의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의 핵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돼버렸어요. 진척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CVID는 미국조차도 북한에게 그러니까 관철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네? 미국조차도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써봤자 관철시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하고의 그러니까 소위 예교적인 관계를 푸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껏해서 쓴 게 뭘 썼습니까요? 웬디 셰먼하고 만나가지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 정도 표현으로 그러니까 순화시켜가지고 그랬죠. 네? 굉장히 그냥 레토릭으로 이제 간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그 북한 핵에 대해서 북한 핵을 그러니까 이걸 소위 말해서 제재를 북한의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 제재를 했는데 제재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미국은요. 현실적으로 실패했잖아요. 네? 제재가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지금은 중국을 압박하고 포위하고 러시아는 와해시키겠다고 푸틴 정권을 와해시키겠다고 지금 하는 이런 입장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불가능해진 상황을 미국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이런 전제 조건 속에서나 요구할 수 있는 표현을 해봤자 오히려 그러니까 북한만 더 자극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뭐 북한 자극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요. 미국 국내에서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북한의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물 건너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물 건너갔다. 그래서 오히려 뭐냐면 그걸 인정하고 핵을 인정하고 군축으로 전략을 바꿔야 된다는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미국 내의 현실입니다. 미국의 보수적인 싱크탱크들의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선제타격을 얘기를 하는데 선제타격 하려면요.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해수화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기술적으로요. 그렇죠? 그런데 전시작전권 해수는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필요가 없다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예? 이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태클 걸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선제 타격이 가능해요, 현실적으로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국내 정치용입니다. 국내 정치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는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의 워싱턴은 손바닥 안에 이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그러니까는 이 손오공처럼 그러니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나 국무장관, 심지어 국무장관조차도 굉장히 이건 모욕적인 거죠. 지금 당선자라는 것은 지금 힘이 가장 셀 때입니다. 셀 때인데 이거를 그러니까는 면담을 거부했다는 것은 예? 그리고 부장관 정도나 가서 만나고 왔다는 얘기는 윤석열 당선자를 그러니까 상대가 부장관 정도 급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겁니까? 그렇죠? 모욕적인 거예요. 맞아요. 치욕이고 모욕적인 거죠. 예? 왜 이런 그러니까 대접을 받느냐고요. 예, 박진 지명자가 그러니까는 예비장관 지명자가 국익만을 생각하겠다는데 이게 국익을 생각하는 이게 전략입니까? 참 답답해요. 이런 거 보면요. 계속 이렇게 일이 꼬이는 거예요. 지금요. 본인들이 그러니까는 지금 시대착오적인 국제 정세를 인식하고 있다 보니까는 술을 잘못 두고 있는 거죠. 술을 잘못 입고 있는 거죠.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카터 연구소라고 미국의 굉장히 보수적인 그러니까 외교안보 싱크탱크입니다. 그다음에 이 시장주의를 굉장히 강조하고 이런 데죠.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글이 하나 발표됐는데 제목이 뭡니까요? Failure to Launch. 예? 지금 뭐냐면 Why America Can't Stop North Korean Missile Test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미국은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테스트를 그러니까는 멈추게 할 수 없을까? 예? 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미국의 그러니까 이 대북 전략이 대북 정책을 변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포기 의사가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워싱턴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핵무기를 포기시킬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현재 그러니까요.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제재도 효과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타격할 수도 없고 거기다가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협조를 얻어낼 가능성은 물건 이제 이것도 이제 거의 가능성이 없어져 가고 있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냐면은 이 지금 윤석열 후보는 뭐냐면은 남북 관계가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핵무장론까지도 얘기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가다 보니까는 빨리 그러니까 오히려 군축으로 방향을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것은 물 건너갔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요. 미국 내부의 보수적인 싱크탱크에서 이런 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들 핵보유국으로 당당하게 이제 주장을 하고 이제 인정을 해달라고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들 잘 보셨겠지만 검찰은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지난 30년 넘게 교수 생활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그러셨던 간에 교수 신분이다 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우리 사회 속에서 자칭 자신들이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접촉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검찰들이요,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 많은 검사들은 자기들은 특수한 신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수한 신분. 예? 아니 검사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본인들도 이거는 거부를 못할 거예요. 법적인 공무원이니까요. 예? 근데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집단 행동을 해. 예? 자기들이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지 위반 안 한 건지 판단하는 것은 자신들이다 보니까는 위법을 하고 불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 공무원들은 일반 국민들이 검사들이 얼마나 특권의식에 쪄들어 있는지를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이해를 못 해요. 진짜 자기들은 과거에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족들 양반들 중에서도 특히 뭐냐면 대를 이어가지고 이 권력을 잡고 있는 이런 존재들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무슨 뭐 집단 행동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거는 그러니까 검찰들 검수완박 뭐 이런 걸 떠나서 검사가 공무원인지 정치인인지 이걸 분명히 이거를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 검사 공무원 아닙니까? 검사 공무원 아니냐고요. 예? 공무원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선출 권력이 누굽니까?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 저걸 집행을 하는 어떤 하나의 관료자들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사 문제를 좀 가겠습니다. 가장 정점에 이제 국무총리가 있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분은 과거 시대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금융위기 이전에. 그 다음에 이분은 맹목적인 미국 추수주의자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소위 자칭 엘리트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미국에 대한 굉장히 열등의식 혹은 일본에 대한 굉장히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열등감을 그러니까는 생기는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국내에선 자기보다 힘없는 국민들한테는 갑질을 하는 겁니다. 갑질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어디로부터인가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니까 풀을 때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질하는 거예요. 대개가 보면요. 예? 이게 맹목적인 미국 추수자이자 사대주의자죠. 그 다음에 이제 공직자 자격 부족이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한덕수 씨는 지난번에 지난주에 얘기를 했으니까 추경호 이 의원이 경제부총리로 했잖아요. 이분 전형적인 모피아입니다. 전형적인 모피아예요. 금융위의 를 거쳤고 기재부 1차관을 거치고 그 다음에 국정조정실장, 국무총리를 그러니까 좌지우지하는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장이요. 이 사람 전형적인 모피아예요. 모피아. 그러니까 검찰도 특권층인데 모피아도 특권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특권층 정부가 지금 보니까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세 번째는 이 잘못 낀 첫 단추의 함정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게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지금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중요한 시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 가면서 지금 뭐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대만을 침공할지 모른다 이런 저기 저 군불대고 앉아 있고 이 안보가 중요한 시점에서 용산 집무실전으로 굉장히 에너지 소모하고 그다음에 일부 그러니까 지금 인수에서 나오는 정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념지향적이잖아요. 이념지향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그 지나치게 시장주의. 시장은요 기본적으로 가만 놔둬도 시장에서는요 자본이 그러니까 우위에 있는 영역입니다. 정치는 오히려 그러니까는 그러한 불균형을 좀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정부까지 나서가지고 시장에 그러니까는 자본편을 들겠다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과 복지가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정책도 굉장히 이념에 매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ABM이 뭡니까? Anything but 문재인이죠. 문재인이 했던 거를는 다 이제 그러니까 이 칼날을 지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정책은 야당일 때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요. 이제 집권했을 때는 문재인 정부 때 자기들도 알아요. 야당일 때는 그러니까는 뭐 칭찬에 인색할 수밖에 없죠. 인정을 하는 것에 인색할 수밖에 없죠. 야당일 때는. 그런데 이제 집권자 여당이 될 때는요. 전 정부에서도 성과가 나왔던 것들은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고 국민들을 통합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여전히 뭐냐면 자신들이 야당 때 그러니까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 썼던 프레임에 여전히 갇혀 있는 거죠. 갇혀 있다 보니까는 어떤 성과를 못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도 굉장히 멀어져 가고 있고 신선함도 결여돼 있고 인사를 보게 되면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 신선한 인사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저는 도대체가 왜 이렇게 인사를 못할까? 예? 국민들이 볼 때 야 참 진짜 이거 기대받기다 이런 좀 얘기가 나오게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지금 황금기거든요. 황금기예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선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한 3개월, 6개월이 황금기라고요. 황금기죠. 웬만큼 못해도 그러니까는 지지를 받는 이런 기간이거든요. 한의문이라는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국민들이 오히려 걱정을 하게 만들어. 예?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시간을 지금 소모하고 있고 곧 지방선거가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어떻겠습니까? 지금 위기감이 지금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위기의식이.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선거에서 만약에 또 여기서 만약에 제대로 성과가 못 나오게 되면은 압승하지 못하면은 대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정권이 이긴 정당이 바로 이어지는 지방선거 이런 지방선거에서는 선거 승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선거를 압승을 해야 되는 거야. 압승해봤자 그러니까 본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불안하다 보니까는 대통령이 이 선거는 뭐냐면 국민의당 정당에다가 맡겨야 되는 거예요. 정당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대통령은 뭐냐면은 국정 운영에 대한 비전을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하는 이런 시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아직도 여전히 뭐냐면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인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싸움터에서 싸우는 지금 장수의 모습이야.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정치 공학적인 선거 전략을 선택을 하죠. 대표적으로 박근혜 찾아가가지고 면목 없고 죄송하다. 예? 이게 뭐예요? 자기 부정이잖아요. 자기 부정. 촛불 시민을 그러니까는 모욕하는 건 둘째치고 자기가 그러니까는 해가지고 그러면 본인이 검사를 수십 년 하면서 많은 죄인들을 그래가 이 감옥에다 보냈을 텐데
그 사람들 다 찾아가서 그러면 다 면목 없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박근혜한테만 왜 면목 없고 죄송하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예? 이분은 있잖아요.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거짓말하는 습성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 면담할 때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그러니까는 충성 맹세하고 뭐 저기 검찰 개혁 약속했다가 돌아서서 지금 했다는 얘기는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니까는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이야. 이 국민의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거짓말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당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거짓말을 잘하거든요. 당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 신뢰를 잃게 되죠. 그러니까 선거에서 압승을 하든 압승에 실패하든 간에 이 사람은 뭐 결국 지금 판단해서 볼 때는요, 국민을 편가르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어차피 통합은 물 건너갔다. 통합은 이제 그러니까는 힘들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편가르기 해가지고 하려면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을 통합을 하는 게 아니라 편가르기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요? 대통령이 야당에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일 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요? 공권력을 이제 그러니까 장악했잖아요. 그 검찰에 의존하는 정치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오늘 나왔잖아요. 한동훈을 그러니까 임명하는 걸로,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걸로요. 그 검찰 의존하는 정치로 이제 그러니까는, 예?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 그래서 제가 뭐냐면은 검사 전두환이다 하는 게 바로 그거죠. 전두환은 군인에 의존한 거고, 반면에 윤석열은 검사에 의존하는 거죠. 공권력에 의존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기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은 억압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 안 두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표현을 비슷하게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 통합은 바로 뭐겠습니까? 과거 군사정부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권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국민한테 그러니까 강요된 통합을 그러니까는 만들어내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여기에요. 근데 그게 지금부터 40년 전에는 가능했던 얘기죠. 지금 시대는 첫째 뭐냐면 자기를 지지한 20대 남성들조차도, 청년들조차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질식한다 그럽니다. 질식한다 그래요. 왜? 지금 20대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민주화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자신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 대해서는 잘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상상을. 역사책에서나 봤으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 만약에 이 윤석열 정부가 검찰에 의존하는 정치로 한다면 편가르기 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공권력을 이용해서 만약에 국민에게 통합을 강요를 하면은, 예? 강요를 하게 되면 비판을 그러니까 억누르고, 예?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 파국으로 가는 거죠. 파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조기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윤석열 정부는 위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저는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하는 거 보면서요, 한동훈 검사를, 이거는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가겠지만은 저는 정권 말에 그러니까 마지막 카드로 쓰지 않을까 생각은 했었어요. 정권 말에 이제 그러니까 소위 레임덕 빠지고 했을 때 자기를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친위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사수하는 이제 그러니까는 사수대로요 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카드 사용할까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정권 출범할 때부터 이 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뭐 촛불심에 대한 선전포고니 뭐 이런 거 둘째치고요. 통합은 포기했다는 것을 저는 이걸 읽었습니다. 국민 통합은 포기했다. 그리고 어차피 그러니까는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하고는 적으로 지금 규정하고 그들을 상대하려면은 내 권력이 그러니까 공고해야 되고, 내 권력이 공고해야 되려면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는 이걸 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즉 국정 운영을 잘해가지고 국민들 지지를 얻어낼 생각보다 그건 이제 포기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요. 그건 포기하고 믿을 거는 그러니까 내 사람과 검찰뿐이라는 거. 예? 내 사람과 검찰뿐이라는. 소위 말해서 정치는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것을 이번에 제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윤석열 당선자가 유명한 말 있죠. 정치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근데 전두환이 그러니까는 자기 그러니까는 저희 왜 하나회를 가지고 정치를 했듯이 예? 군부에서 지금 윤석열도 지금 그러니까는 자기가 믿는 검사들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검찰 공화국을 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사의 눈과 머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검사들은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검사의 눈과 머리를 정치하겠다는 건 뭐냐? 나머지 정치인이라든가 관료는 도구로 인식하는 겁니다. 과거에 전두환이나 박정희가 그렇게 군인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군인들은 뭐냐면은 예? 정치인이나 관료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못하고 쟤네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려먹어야 되는 도구로 생각했거든요. 예? 힘으로 눌러가지고 예? 이게 전두환 사고의 지금 연장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80년대와 현재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80년대는요, 미국이 소련하고의 경쟁에서 미국이 그러니까 소련을 그러니까는 이길 수 있었던 절대 우위 상황이었었고요. 3조 호황으로 전두환 때 86년부터 89년까지 3조 호황의 반사이득을 누렸던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전두환이 툭 하면 내 때는 경제는 잘 됐다 이런 얘기 했던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까지 한 것을 가지고 다음 주에 이어가겠지만은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헬게이트가 열리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계속해서 첫 단추 잘못 낀 걸 가지고 고집 피우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를 계속해서 지금 어긋나게 지금 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윤석열 정부의 입지는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예? 그걸 벌써 저는 그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 느끼고 있다 보니까는 지금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 선거하기 전까지는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다는 것만 일념을 갖고 이제 했지만은 당선되고 나니까 이제 책임감이라는 중압감이 오거든요. 책임감이라는 중압감. 그래서 박근혜 만나서 뭐 그런 얘기 했다며요. 저도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얼핏 들었는데 잠이 안 온다고. 예? 실제로 그럴 거예요. 실제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예? 지금 온통 그러니까는 이 들려오는 것은 상황이 안 좋다는 이런 이제 신호들을 계속 들려오고 앉아 있고, 예, 그렇죠?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담감이 책임감이 지금 굉장히 지금 이 압박을 해올 거라고요. 예? 그럼 이 상황 속에서 그런 초조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거냐? 한동훈 같은 사람을 지금 초기부터 지금 무리하게 하는 것은 믿을 사람은 그러니까는 한동훈뿐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같은 사람뿐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자기 주변에 두고 그래서 검찰 정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처음부터 이래가지고는 이건 정권 말기에나 지금 이게 건데 너무 여유가 없어 보이잖아요. 너무 여유가 없어 보여.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초창기에는 그러니까는 출범하는 정부를 윤석열 당선자를 지지를 안 했던 국민들도 너무 심하게 비판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래요. 처음엔 좀 시간을 줘야 되지 않느냐,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이런 게 정서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는 지금 뭐냐면 국민들이 그러니까 기회를 안 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계속 똥볼을 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자꾸만 자기 자신의 입지를 지금 축소시켜 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너무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와야 될 저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벌써 30분 지났네 그래도요.